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제가 교재 쓰고 있는 관계로 강원도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방국립대 로스쿨, 이제 지방국립대나 지방사립대, 이제 지방대 로스쿨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로스쿨 면접 출제 경향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비 방법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로스쿨들이 현재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한 방식으로 지금 복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복원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로스쿨들이 정해진 출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전남대를 시험을 볼 건데 전남대 문제만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출제 양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런 방식으로 A라는 방식으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B라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면 그 자리에서 놀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예측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로스쿨 면접 출제 교수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상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방대 로스쿨들은 어떤 식으로 면접 문제를 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교재에 있는, 제 책에 있는 200주제에 있는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200개 정도를 제가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의 200개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로서도 문제를 똑같이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출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매년 다른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제들을 하고 있냐면 제 교재에 있는 200개 주제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주제들에서 사례가 바뀌는 형태가 먼저 첫 번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수능 문제라고 치면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수능 문제로 낼 때는 여기서는 빌딩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큰 나무로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례를 바꾸는 형태로 똑같은 원리들을, 똑같은 문제를 사례를 약간 바꿔서 내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대마 흡연을 금지할 거냐, 대마 흡연을 허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교재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약간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사례 형태를요. 그래서 의료용 대마초는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흡연 금지 있죠? 미성년자의 흡연을 금지할 거냐,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성년자의 흡연도 금지할 거냐, 이걸 갖다가 흡연 연령을 상향시키는 건 어떠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바꾸는 형태의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방식도 있어요. 먼저 학생한테요, 문제를 주고서 기준을 제시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다른 사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의 사례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물어봐서 추가 질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서 학생이 처음의 답변과 논리적인 기준이 달라졌느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방식이 있겠죠. 맨 처음에 학생에게는요, 사마리안의 법을 제정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논리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오토바이 헬멧을 강제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대마 흡연 금지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적인 모순을 내는 형태의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으로는요, 착각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A라는 원리가 있고요. 그 A라는 원리를 사례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가 너무 어떠냐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B라는 원리랑 너무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A라는 원리에 따라서 이 A라고 하는, 소문자 A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례를 답변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B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포유류를 갖다가 시험 문제로 냈다? 근데 사례를 뭘로 내는 거냐면 고래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해 보여요? 어류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들이 원리적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 그런 세 가지 방법의 출제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재의 개별 주제들을 모두 학습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저처럼 스마트폰으로 꼭 촬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답변들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답변을 했는지를 꼭 촬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촬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촬영한 것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보자면 사마리안 회복과 그 다음에 대마 흡연 금지,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토바이 헬멧 착용 강제, 그 다음에 안락사, 이런 주제들은 거의 논리적으로 유사한 흐름에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유사한지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지방대 로스쿨 면접 출제 경향과 여러분들의 대비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런 방식으로 대비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